자, 오늘도 안녕하신지요? 어느샌가 금요일이 성큼 또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 있죠. 그런데 정체되어 있는 XRP 가격,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22센트. 일단 비트코인이 희말맹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리플사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특별한 혹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XRP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이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어제 머니그램 CEO 알렉스 홈즈 여기 있죠. CNN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빨간 손수건, 빨간 시계, 그리고 빨간 안경테까지 빨간색으로 깔맞춤을 지대로 했습니다. 아마 이 머니그램의 로고가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 방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좋은 정보들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요즘에 정보의 가뭄입니다.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멕시코에 의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최근에 ODL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4일 만에 2배 이상 뛰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멕시코 비수에서 보였었던 모습들이 여기서 반복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이 멕시코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2019년도에 9월달에 이 정도였는데 12월달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3개월 만에 500%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XRP 가격이 3개월 만에 500%가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달콤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도 뭐 쓰기만 한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줘가지고 언젠가는 XRP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ODL이 발전하기를 기다려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XRP의 탄생일은 언제냐?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뭐 비트코인이 최근에 11살이 됐는데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속을 썩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XRP의 생일은 언제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이 데이비 슈월츠가 여기 또 답을 해주게 됩니다. XRP의 생일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2년 6월 2일인데요. 개발 시작 자체는 2011년 말에 데이비 슈월츠, 알서 브리더 그리고 제드 맥켈럽 셋이서 제작을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 6월 2일 정확하게는 알서 브리더가 코드를 완성시키면서 1000억 개의 XRP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RP의 생일은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데이비 슈왈츠와 제드 맥켈럽은 사이가 좋지 않은지 제드 맥켈럽에 관련된 코드는 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유를 했다가 삭제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XRP의 공식적인 생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딱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피식하고 웃으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일단 크리스틴 르갈드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미팅을 가졌고 이제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틴 르갈드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was hoping yesterday morning that the taxonomy was a done deal. And unfortunately, the Coreper, as I understand, has not found an agreement yet on taxonomy, which would be extremely helpful for us. 자, 그래서 텍소노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개로 갈립니다. 여기서 말한 텍소노미가 이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제한한 미국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아니면은 유럽 쪽에 텍소노미가 또 따로 있다. 아무튼 어떤 것이 됐든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법안인데, 크리스틴 르갈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나는 이 텍소노미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었다면은 우리 유로피안 중앙은행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당연히 또 XRP랑 ODL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 이제 찌라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실소가 탁 터져 나올 만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Once and for all, I'm neither a dove nor a hawk. And my ambition is to be this owl that is also often associated with a little bit of wisdom. Once and 자, 자기 자신을 이제 동물에 비유를 하자면은, 특히 이제 조류에 비유를 하자면은, 나는 비둘기도 매도 아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부엉이다. 자, 부엉이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곰탱이가 전에 올렸던 사진. 춤추는 부엉이들. 이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재밌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좀 우연치고는 여러 개가 겹치고 있죠. 신기한데 아무튼 또 이것도 지루한 장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한번 잠깐 가지고 와봤었던 그런 소식이고요. 이제 사실 저희들이 크리스틴 레갈드를 응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크리스틴 레갈드를 범죄자로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틴 레갈드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많은 거대한 은행들은 불법에 연루된 그런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벌금만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틴 레갈드가 중앙은행 총재로 또 이제 역임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이 범죄자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었던 그런 기억을 저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런 쪽에 많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죠.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 기존의 은행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독립적인 화폐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리플사가 이런 거대 은행들이랑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반발심이 더 큰 것이죠. 저것들은 범죄자를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또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인 폼플리아노를 예로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함과 동시에 항상 은행가들은 망해라, 은행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는 또 빵형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XRP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XRP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본질적으로 이런 큰 은행들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XRP를 인정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 XRP가 기존의 거대 은행들을 도울 수 있는 툴이 될 것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좋아하는 비트코인보다 성능도 월등합니다. 자, 아무튼 이 큰 은행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전에 빠형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스위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스위프트는 은행들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시티그룹 역시 스위프트에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저도 항상 영상을 만들면서 반장난으로 스위프트 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 스위프트는 뒤에서 버티고 있는 거대한 은행들이 많습니다. 이 대형 은행들은 스위프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리플사와 스위프트사가 경쟁을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는데요. 일단 이 거대한 은행들은 스위프트가 경쟁에 밀려서 망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스위프트도 왠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스위프트사가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래를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의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에어폴트 에이전트님께서 전에 저에게 공유를 해주신 그런 정보입니다. 이 리플사의 미겔 비아스 인터뷰인데요. 저에게 전해주신 정보는 이제 처음에 미겔 비아스가 리플사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했었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겔 비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CME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CME에서 간부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리플사에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리플사에 들어오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2017년도였었고요. 자, 그에게 리플사에서 새로 맡게 될 직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가장 기대를 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듯이 디지털 화폐는 그 활용성과 보편화에 제약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디지털이건 아니건 어떤 화폐든지 현존하는 시스템에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테스트들과 활용성을 통해서 새로운 자산이 쉽게 도입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현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내가 리플사에서 하게 될 일은 XRP를 제도적으로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책임 및 지휘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용한 디지털 화폐가 성장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리플사의 팀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고 디지털 화폐 및 분산 원장의 기술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앞으로는 특히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이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XRP는 국가 간 국제 송금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다른 시스템 및 유동자산 간 업무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단순히 액수를 지불하는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증권 결제, 파생상품 시장, 위포 대출과 같은
자본시장에서도 담보 요구사항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좀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전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공유를 했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 준비 통화 중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게 될 수도 있다. 이 XRP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XRP가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시간과 노력이 걸리겠지만은 가까운 미래 안에 우리의 삶이 디지털 화폐와 분산 원장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봤을 때 디지털 화폐가 준비 자산이 준비 통화가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약간만 정보를 찾아본다면은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토큰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변화들을 기반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디지털 통화가 이 준비 자산이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애들이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앙화가 된 중국 코인보다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마음껏 트랜잭션을 제어할 수 없으며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준비 통화가 된다면은 전 세계에 더욱더 공평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는 이 미겔 비아스가 리플사는 매 분기마다 XRP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그는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정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암호화폐 수탁에 관련된 보험이 필요하다. 우리 리플사는 600억 개가량의 XRP를 들고 있다가 만약 골드만삭스가 트레이딩 데스크를 열게 되면은 그들은 XRP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나에게 전화만 한 통 딱 때리면 된다. 이 암호화폐 수탁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나는 바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생각을 했는데 큰 은행들은 나중에 외환 거래나 지분 거래, 상품 거래를 했었던 것처럼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래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발언을 합니다. 자, 이 발언 역시 이제 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처음에 했었던 인터뷰, 2017년도에 했었던 인터뷰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딱 아이디어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빨리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최소한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겔 비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트윗을 남겨가지고 아직도 리플사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기준이 될 것이고 XRP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해시태그도 붙여졌고요. 이렇게 CME에서 경영진까지 올랐었던 사람이 XRP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얻기도 합니다. 미겔 비아스뿐만 아니라 리플사에서 경영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은 전부 다 화려하죠. 제가 몇 명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전부 다 XRP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XRP가 스캠이면은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 리플사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진작에 떠났겠죠. 스캠 프로젝트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평생 쌓아놓은 명성이라든지 쇠고랑까지 찰 수가 있겠는데 남아있겠습니까? 이렇게 미겔 비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좋았고요. 이 번역된 인터뷰를 저에게 보내주신 에어포트 에이전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마무리 지으신 후에 평안한 주말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을 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금요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광고 영상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을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